예, 그럼 지금부터 유동해석 관련 설계팀 김 과장의 힙하고 쉬운 해석 노하우 웨비나 1탄 유동해석 파트를 진행하게 된 기술팀 황동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티클 사이즈에 따른 거동 분석 노하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파티클 스터디, 즉 입자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제품 설계자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한 제품 소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유동해석 사례 소개 및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해석 전문가가 아닌 제품의 설계자분들도 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해석이라는 분야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제품 설계자분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셨을 텐데요. 특히 유동해석이라는 단어는 더욱더 다른 세상의 단어처럼 여겨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공기, 물과 같은 유체를 분리해놓고 살아갈 수 없듯이 대부분의 설계 제품 역시 유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체가 제품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자동차의 경우 주변 유체 흐름에 따라 차의 성능이 좌우되고 세 번째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전자 제품에 달려있는 펜의 경우 얼마나 빠르게 열기를 식힐 수 있는지가 설계 및 제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예를 다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영국에서 조사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제품 개발에 시뮬레이션과 같은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비해서 200%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그럼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유동해석 제품, 즉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어떠한 제품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기본 모듈과 추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유동 해석은 기본 모듈만 구매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내부와 외부 해석뿐만 아니라 충류 및 난류 해석, 열 전달 해석, 회전체 유동 해석도 가능하시고요. 비압축성 유체나 뉴턴 유체뿐만 아니라 압축성 유체나 비뉴턴 유체에 대한 해석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해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유체와 구조를 같이 함께 푸는 유체 구조 연성 해석도 가능하시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비정상 상태 해석도 뿐만 아니라 2018 버전에서부터는 자유표면 해석, 즉 공기 중에 나와 있는 물에 대한 해석 등과 같은 자유표면 해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모듈의 경우에는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한 해석이 주된 해석 분야라면 추가로 애드인 하셔서 확장된 데이터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어떠한 공간이나 건물 등의 환기, 냉난방과 같은 해석이 주된 분야이시라면 HVAC 모듈을 추가로 애드인 하셔서 확장된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솔리드웍스 제품이 아니더라도 유동해석 제품을 구매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겠지만 제가 이번 파트에서는 솔리드웍스 제품에서만 특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솔리드웍스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작업한 3D 모델링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손쉽게 수정, 편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는 메뉴와 도움말 덕분에 솔리드웍스를 사용해 보신 설계자뿐만 아니라 처음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는 분들까지도 어렵지 않게 배우고 금방 쉽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사례를 통해서 파티클 사이즈에 따른 거동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레이저 가공 업체에서 겪고 있는 실제 설계 문제입니다. 레이저 가공 작업 진행 시 소재의 용융이나 증발 등에 따라서
재료의 파티클이 다량으로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생하게 되는데요. 발생된 파티클로 인해서 생산 제품의 불량을 초래할 수가 있고 또 파티클이 워낙 자그맣고 미세한 크기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입 장치를 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인데요. 흡입 최종 유량 값에 따른 변화를 주어서 해당 장치에 필요한 성능 및 유효성을 유동해석 툴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를 단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단계, 먼저 첫 번째로는 모델링 단순화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해석 목적에 적합한 모델링, 단순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델이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모델링 그대로 해석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해석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단순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2단계에선 경계 조건 입력 및 격자 세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경계 조건이라는 것은 경계, 즉 유동해석의 경계 부분에다가 유량이 들어오는 입구나 아니면 온도값 등과 같은 조건값을 입력시키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계 조건 입력이 끝나게 되면 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격자 세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격자 세팅은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쉽게 말해 해석의 영역을 분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에 거쳐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해석이 끝난 후에 그 결과값을 후처리 작업으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3단계 후처리 작업입니다. 이 3단계 후처리 작업에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입자 스터디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웨비나 시간에는 1단계, 2단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3단계 후처리 작업, 즉 입자 스터디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단계, 2단계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해석 모델과 경계 조건이었죠. 앞에 그림을 보시면 상단에 나와 있는 레이저 출력 장치가 보이실 거고요. 상단에 있는 레이저 출력 장치를 통해서 레이저가 발사가 되고 하단에 네모난 가공 재료를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발생되는 파티클을 지금 점선 표시로 되어 있는 영역에다가 가정하에 뿌리게 될 텐데요. 이 파티클은 흉이라고 하는 파티클 고체로 가정을 하도록 할 거예요. 크기는 1마이크로미터이고요. 연소 생성물입니다. 그리고 밑에 화면을 통해서 파티클이 흡수되는 흡입구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레이저 가공이 돼야 되는 부분은 사각형 구멍 가세 부분으로 주변 부분으로 흡입이 되는 파티클이 흡입이 되는 얇은 통로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면도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흡입구를 통해서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0.2 cms, 두 번째 케이스는 0.1, 세 번째 케이스는 0.05 cm의 유량으로 흡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해석을 수행을 할 거고요. 먼저 다음 단계에 진행하기 전에 솔리드웍스 창을 띄워서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고 모델링 형상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모델링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단에 레이저 출력 장치가 거치되어 있고요. 하단에 흡입 장치가 거치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흡입 장치는 단면도를 잘라서 보시게 되면 어느 부분으로 흡입이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세팅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솔리드웍스 화면 안에서 곧바로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애드인 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솔리드웍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친근한 이런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시거나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애드인을 시킨다는 가정하에 좌측 트리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유동해석을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메뉴가 영어로 되어 있거나 이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전부 다 메뉴가 보시다시피 한글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옵션을 하심에 있어서도 마법사라고 하는 메뉴를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마법사라고 하는 메뉴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좌측에 뜨는 탐색키, 우측에 뜨는 탐색키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내가 원하는 옵션 값을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이때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단위계 설정, 단위계에 대한 세부 설정,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어떤 해석을 진행을 할 건지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팅, 즉 유체는 어떤 유체를 사용할 건지 선택하시고 그리고 벽에 대한 조건값들을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기본적인 세팅은 끝이 나게 되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경계 조건과 격자 세팅만 해주시게 되면 바로 해석을 수행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손쉽게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팅에서는 저희가 중력 조건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유체는 공기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세팅을 할 것이 없을 만큼 굉장히 세팅창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배우고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기본 세팅이 끝났다는 가정하에 이제 경계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경계 조건 같은 경우에도 경계 조건 삽입 메뉴를 통해서 원하는 경계 조건을 한글로 되어 있는 메뉴를 사용해서 선택하고 원하는 값을 입력시키고 원하는 면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원하는 위치에다가 내가 원하는 유량 값을 손쉽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안쪽, 흡입구 안쪽 면에다가 0.2 CMS 값을 입력을 시켰고요. 그런 후에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골값, 즉 어떤 목표 값을 가지고 해석을 돌릴 건지 골을 지정을 해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격자, 메쉬를 세팅해 주시기만 하면은 해석을 수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메쉬 세팅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메쉬와 로컬 메쉬로 구별이 지어져 있는데요. 글로벌 메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설정 값으로 격자를 자를 건지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 단계에서는 메쉬 수준만 선택을 하시더라도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알아서 격자를 잘라주기 때문에 손쉽게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좀 세분화된 세팅 작업이 필요하다 하시면 수동이라고 하는 메뉴를 확장을 해서 좀 더 세분화된 디테일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로컬 메쉬 같은 경우에는 해석에서 좀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따로 나누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격자 세팅을 함으로써 좀 더 세분화되고 디테일한 설정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실행 버튼을 누름으로써 해석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해석이 진행되는 과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이 끝난 결과 파일을 좀 불러와서 이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석이 끝났다는 가정하에 결과를 불러와 주시게 되면은 결과 항목이 쭉 밑에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단면 플롯을 이용해서 해석된 결과 값을 단면 값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벡터 값이나 아니면 플로우에 대한 흐름 혹은 컨투어 값을 이용해서 색깔로 지금 현재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재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웨비나의 주된 목적인 입자 스터디 역시 이 후처리 단계 결과 항목에서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입자 스터디라고 나와 있는 메뉴에서 우측 클릭을 해주시면 새로 만들기와 마법사가 존재합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처음 세팅하실 때 마법사를 사용하셨듯이 이제 이 마법사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해 주시게 되면 손쉽게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마법사를 가지고 세팅할 수 있는 과정은 제가 PPT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자 스터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입자 스터디에서 우측 클릭을 해주시고 마법사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주입이라고 하는 창이 첫 번째로 뜨게 됩니다. 주입 창을 통해서 내가 파티클, 입자를 거치시키고 싶은 면을 선택하고 그런 후에 그 면에다가 몇 개의 파티클을 입력시킬 건지 또 간격은 몇 밀리미터로 띄울 건지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입자의 속성은 무엇인지 재질 값에 대한 설정이나 아니면 액체인지
고체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당 창을 통해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설명을 드리면 입자 스터디의 경우에는 정상 상태 유동장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입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석이 끝난 후에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손쉽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추후에 수정을 하실 때에도 손쉽게 바꾸고 수정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입과 관련된 설정이 끝나게 되면은 다음 버튼을 통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게 되면 다음은 물리적 설정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설정은 입자에 대한 물리적 설정을 입력시키는 항목인데요. 입자가 어떠한 벽에 부착이 되거나 침식이 되는 현상을 보고 싶다 하시면 부착과 침식이라고 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추후에 곡면 파라미터라고 하는 후처리 도구를 이용해서 곡면에 대해서 축척량이나 아니면 침식량이 어느 정도인지로 테이블화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 값을 입력시키고 싶다면 체크를 통해서 입력시켜 주실 수가 있는데 플로우 시뮬레이션 처음에 마법사를 통해서 세팅을 하실 때 중력 값을 체크를 해주셨으면 이 물리적 설정에서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세팅을 다시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기본 벽 조건을 수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 벽 조건에선 입자가 벽에 부딪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조건 값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벽에 흡수가 된다면 흡수 조건, 벽과 부딪혀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게 이상적인 반사를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상적인 반사 항목, 그리고 반사각과 입사각이 조금씩 다른 실제 반사와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정확한 개수값을 입력시킴으로써 반사에 대한 정확한 유형을 입력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실제 고체가 입자가 벽에 반사돼서 반사각과 입사각이 다른 현상을 입력시키고 싶으시다면 그게 0.8, 0.7과 같이 일정한 어떤 1보다 낮은 값을 입력시켜 주셔야지만 정확한 개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계산에 대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 입자에 대한 설정 값을 갖고 결과를 확인할 때 입자에 대한 그래픽 화면에서 입자에 대한 궤적을 볼 게 아니라면 통계만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지만 그래픽 화면에서 입자가 흘러가는 그래픽 화면을 보시고자 한다면 궤적 및 통계라고 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입자에 대한 크기를 지정을 해줬지만 처음에 지정한 입자의 크기는 실제 입자의 크기고 그래픽 화면에 나타나는 입자의 크기는 현재 보여지는 이 기본 표현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따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자에는 색상을 입힘으로써 속도나 아니면 압력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속 조건을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구속 조건은 이 입자 스터디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수렴하는 조건 값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값이 수렴을 하게 되면은 만족시키게 되면은 입자 스터디는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팅을 다 해주시게 되면 이 입자 스터디도 실행 버튼만 눌러주시면 계산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한번 직접 창을 띄워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입자 스터디에서 마법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창이 뜨게 되고 입자 스터디에 대한 이름과 다음 버튼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입자를 거치시킬 건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하는 면을 선택하고 개수를 입력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체를 파티클, 입자로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재질을 주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재질을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부착과 침식에 대한 유형을 볼 건지 안 볼 거면 체크를 안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단계에서 벽에 대한 조건, 흡수를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이상적인 반사 조건을 볼 건지 반사를 통해서 개수값을 입력시키는 게 좋다고 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입력을 시켜주시고 다음 단계에서 계산에 대한 설정만 간략하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완성이 되고 실행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계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나게 되면은 활성화된 입자 스터디를 통해서 주입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재생이라고 하는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입자가 흡입되는 영상을 파티클이 흡입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픽 화면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에 대해서 유입 흡입량이 0.2라고 하는 조건값을 통해서 한 단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유입 흡입량을 변화시켜서 또 다른 해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세팅을 다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느냐?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에서 클론이라고 하는 메뉴만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곧바로 제가 세팅해 놓은 설정 값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추가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0.1 CMS, 0.05 CMS라고 하는 프로젝트,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정을 반복적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하실 필요 없이 복사만 해주시면 간략하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결과 같은 경우에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석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0.2 CMS, 0.1 CMS, 0.05 CMS로 세 가지에 대해서 돌려보았는데 0.2 CMS로 흡입을 할 경우에는 평균 체류 시간, 즉 입자가 체류하는 시간이 0.15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흡입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적합이 됐습니다. 하지만 0.1 CMS로 흡입을 할 때에는 평균 체류 시간 같은 경우에는 0.19로 만족을 했지만 최대 체류 시간은 0.98로 1초대에 가까운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적합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0.05 CMS로 흡입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체류 시간은 1.59로 1초를 초과하는 시간이 나타났고요. 체류 시간 1초를 넘어서는 입자가 3개 이상으로 나오는 것과 같이 모든 조건이 다 부적합한 판정을 받게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 해석을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설명드린 것처럼 간단한 세팅값과 후처리 단계에서 설정하는 입자 스터디를 통해서 거동, 입자에 대한 거동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도 보여드렸다시피 한글 메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또 매뉴얼화 되어 있는 한글 매뉴얼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팅하고 손쉽게 배우고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